안녕하세요. 주식 김 선생입니다. 2월 10일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뭔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났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수 자체도 미국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출발은 괜찮았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왔고, 뭔가 이제 특징주가 있다라기보다는 아무튼 재미가 없고 굉장히 지지부진한 그 이유가 이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명절을 앞둬서 그런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장 자체가 조금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장도 사실 나스닥 위주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그간 안 움직이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반도체주들은 사실 굉장히 괜찮았는데 우리나라는 죄다 부진했어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아마도 마이크론의 주가가 못 가서 그런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다우 지수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치주라던가 소비재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좋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사실 오전에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그렇게까지 눈에 안 띄었는데 오후 되니까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일단 기술주가 조금 이제 쉬어가는 국면에 좀 와 있는 것 같고, 그 틈을 타서 가치주라던가 소비주라던가 내수주들이 대거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순환매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데 이런 소비재나 내수주들이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다 보니까 얘네들이 많이 올라도 이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가는 종목만 보게 된다라면은 정말 재미없었던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평상시에 관심이 없는 이제 그런 섹터를 눈여겨 보게 된다라면은 그런 쪽은 굉장히 흐름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기술주가 계속해서 랠리가 나올지 잠시 쉬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런 잠시 쉬어가는 장이어도 괜찮은 종목들은 있다. 괜찮은 섹터에 괜찮은 종목들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잠시 쉴 때 약간의 대피처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나마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이 있으니까 그런 쪽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나는 이제 그런 쪽이 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주들이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면은 좀 싸게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이제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음봉이잖아요.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코스피도 이게 꽤나 큰 음봉이에요. 코스닥도 이제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수급을 보면은 이렇게 빠질 만한 그런 수급도 아니에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 외국인 둘 다 순매수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올라야 되는데 좀 많이 밀렸어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밀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수급이었는데, 아무튼 분위기가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아마도 우리나라는 이제 메모리 쪽이 움직여야 되는데 마이크론의 움직임이 이제 부진한 게 이제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들의 힘이 굉장히 강하네요.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도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리고, SK 하이닉스도 양매수가 들어왔는데도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힘이 상당히 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도 섹터라고 하는 쪽은 이제 다 재미가 없었는데, 근데 이런 내수나 소비 이런 쪽은 이제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은행주들도 오늘 죄다 좋은 모습 보여줬고, 사실 증권주가 증시가 주춤하면은 이제 별로 움직임이 없는데,
오늘 이제 그간 많이 움직였던 뭐 미래에셋이나 키움증권들은 움직임이 적었지만 삼성증권이나 뭐 한국금융지주나 NH 뭐 대신증권 이런 종목들은 정말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예, 그리고 뭐 나머지 섹터들은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조선주, 방산주가 이제 재미가 없는데 이쪽은 추가적인 성장 스토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실적 발표도 했는데 지금 방산주도 그렇고 조선주도 그렇고 4분기 실적이 다 별로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타개를 할 만한 실적을 보여주든가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부재한 것 같다. 그래서 이쪽은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어제까지 강했던 전력주들도 오늘 대부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전 쪽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그간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소비재 종목들이 정말 강했는데요. 내수주들이 일제히 강하죠. 뭐 CJ도 강하고 CJ 제일제당도 강하고 CJ ENM도 강하고 오리온, 이마트, 예, 특히 이 소비를 하는 쪽 백화점, 유통 이런 쪽이 굉장히 강세였어요. 그래서 롯데쇼핑도 급등이 나왔고 현대백화점 급등, 신세계도 급등, 호텔신라도 급등, 뭐 이렇게 편의점 관련된 종목도 급등. 또 이제 특이한 거는 보험주도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은행주도 이제 강세였는데 하나생명 급등. 예. 그리고 현대해상도 급등, 하나손해보험도 급등.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이 없던 네이버 카카오도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렇다면 화장품주도 좀 올라와야 되는데, 얘네는 뭐 미리 좀 올라와서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이제 생각보다는 좀 재미가 없었고, 이제 호텔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의 상승세를 이제 보여줬고, 항공주들이 이제 제법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모두 투어가 조정을 보이는 그동안 이제 하나 투어가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고 그리고 한섬 뭐 영원무역 화승엔터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상당히 좋은 모습 LF 뭐 이런 종목들 그래서 얘네들이 다 의류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괜찮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비재 내수주들 뭐 이런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강했고 나머지는 죄다 재미없었고 코스닥은 장중에 한 마이너스 2%까지도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다 재미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재미없었고 반도체도 재미없었고 예. 그래서 중소형주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지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움직임이 없습니다. 예, 움직임이 없고 또 반도체 소부장 종목은 뭐 의외로 급락이 나온 종목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뭐 이쪽은 뭐 뭔가 이제 뭐 리밸런싱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운용사에서 뭐 이거를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추석 전까 설날 전까지 좀 팔고 뭐 새로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비교를 했을 때에는 생각보다 하락이 제법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은 뭐 진짜 지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쪽은 내수주, 소비주 이제 이런 쪽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잘 가려면은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반도체주가 쉬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 섹터라고 하는 애들이 못 가는 모습이 나와야지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던가 뭐 자동차라던가 뭐 이런 쪽이 강세를 보여준다. 뭐 원자력이나 뭐 전력 뭐 이런 쪽이 강세를 보여준다라면은 이쪽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부진하다라면은 이쪽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는 건데, 그러니까는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섹터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파는 시점은 기술주나 반도체들이 쭉쭉 치고 올라가는 반등을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구간에서 얘네들을 못 가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려요. 어디까지 봐야 되는 것인가? 예, 요게 이제 좀 헷갈리는데,
그거는 이제 뭐 상황을 보시면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도 섹터가 살아나면은 얘네들은 자동적으로 죽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잘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주도주라고 하는 애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좀 더 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면은 이쪽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관심을 이제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얘네들도 보게 되면 알게 모르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얘네가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 이 롯데쇼핑도 보게 되면은 뭐 오늘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벌써 한 달 전부터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벌써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더 치고 갈까? 반도체 애들이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어, 뭐 얘네들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난 얘네들에 관심이 없다. 주도 섹터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건드리지 마시고 조종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기존 주도주들이 그걸 보셨다가 저가에 매수하는 걸 이제 추천을 하고요. 나는 그래도 이런 시기에도 뭐라도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관심을 가질 쪽은 지금 생각보다 흐름이 잘 나오는 쪽이 마트, 백화점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마트, 예, 이마트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각보다 많이는 안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는 계속해서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뭐 새벽 배송 허용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실적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마트라던가 그리고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제 이런 쪽인데 얘네들이 올라온 이유가 그건 뭐 증시가 좋잖아요. 그래서 돈 번 사람이 어느 정도 있을 테니까 어, 이제 소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명품이라던가 이런 걸 사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오르는 거예요. 뭐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요새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주식 관련된 뭐 다큐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뭐 못해도 50% 정도는 평균적으로 수익이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제일 수익이 많이 나는 사람이 60대 여성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60대 여성이 한 7, 80% 정도 수익이 나고 이제 젊어질수록 수익률이 낮은데 수익률이 낮은 것도 뭐 대략 50%가량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소비로 이제 이어진다라면은 뭐 백화점이라던가 유통 쪽에 그 실적이 좋아지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올라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맞추면은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를 하시는 게 이제 맞는 거고, 그냥 전반적인 소비로 보게 된다라면은 뭐 다른 쪽도 이제 많이 있는데 지금 중심은 이런 명품이나 좀 비싼 거를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섹터 쪽이 조금 더 이슈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백화점이나 이제 마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데 새벽 배송이라던가 뭐 공휴일 뭐 이거 쉬는 것도 한 달에 2번 쉬는데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거기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올라온 게 이제 보험주인데 내수주들 올라오면 희한하게 보험주도 같이 올라와요. 예, 그러면은 보험주는 이제 볼만한 게 딱 2개예요. 하나 생명이랑 하나 손해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주가 뜨면은 항상 이 2종목이 잘 가요. 예. 하나 생명 아니면 하나 손해보험. 그래서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하나 손해보험 보세요. 여기서 보면 쭉 올라가죠. 보험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기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보험주는 이제 하나 쪽만 보시면 된다. 예, 다른 쪽은 안 보셔도 돼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보게 되면은 좀 더 올라갈 룸이 있어 보인다.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을 보여주니까요. 예. 그래서 한번 보험주들 이제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화장품도 뭐 제법 올라왔는데 화장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장품은 생략.
그리고 인바운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뭐 아직도 올라올 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GS P&L도 괜찮고요. 지금 추세 유지 중, 서브 T&D도 추세 유지 중, 롯데관광개발도 추세 유지 중. 그래서 오늘 흐름이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강했던 섹터가 약해지면은 얘네들도 언제든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자리가. 예, 다른 쪽에 비해서. 예, 그래서 GSPNL, 서브 T&D, 롯데관광개발 요 세 개만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주들도 이제 올라오는데요. 뭐 대한항공이 최근에 이제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랑 비슷한 관점이죠. 주식시장이 오르고 자산시장이 오르고 돈을 벌었어. 그러면은 여행을 많이 가지 않을까? 뭐 그런 논리예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해외 여행객도 많이 오니까 당연히 뭐 우리나라 뭐 항공사도 좀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티웨이 항공 뭐 이런 종목들이 막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의류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섬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한섬이 이제 국내 브랜드 치고는 비싼 옷을 많이 만드는 업체예요. 예. 그래서 좀처럼 세일도 많이 안 하고 막 가격을 후려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보통 그냥 뭐 티셔츠 하나도 막 3, 40만 원씩 하고 뭐 잠바 이런 거 막 100만 원대 하고 막 그런 데예요. 여기가. 예, 그래서 한섬이 이제 그런 옷들이 많은데 이제 그래서 그런가 얘가 이제 가장 강했고 그러니까 뭐 LF도 이제 강했고 LF도 뭐 그런 옷들이 뭐 몇 개 있습니다. 예. 강했고 뭐 영업무역 뭐 이런 쪽도 강했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의류 쪽도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담이 없는 쪽은 뭐 호텔 쪽 그리고 의류 쪽 예, 그리고 호텔 의류 뭐 이쪽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백화점 쪽은 상당히 많이 올라서 예, 이쪽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백화점 쪽에 있는 종목을 고를 바에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주도 섹터를 조종이 나오면은 공략을 해본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던 이 보험주 있죠. 보험주도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보험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식품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식품주는 좀 헷갈려요. 예, 그래서 식품주는 그냥 좀 꺼려지는 게 있기 때문에 식품주는 생략.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보게 되면은 평상시에 매수를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종목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뭐 저 역시도 뭐 오랜 기간 매매를 해왔지만은 이 내수에 있는 이런 종목 중에 매수를 했던 종목이 별로 없어요. 예, 옛날에 이제 편의점이 뜰 때 편의점 좀 몇 번 해본 적 있고 그리고 뭐 건든 종목이 없습니다. 뭐 샘표 식품 뭐 이런 것들 뭐 테마성 붙었을 때 콩 뭐 관련해 가지고 그럴 때 몇 번 매매해 봤고 보험주 중에서는 이제 하나 쪽이 좀 탄력도가 좀 높은 쪽이기 때문에 하나 손해보험이나 하나 생명은 좀 건드려 본 적이 있는데 나머지 쪽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처럼 손이 안 가요. 개인 투자들이 이제 뭐 좋아하는 이제 그런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하시기가 조금 꺼려질 수는 있는데 뭐 말씀을 드린 대로 나는 그래도 지금 이런 시장 내에서 난 수익을 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갖고 이게 이제 손이 안 가는데 뭐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뭐 올라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주도 섹터들이 이제 충분히 조종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런 종목들을 저가에 매수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뭔가가 좀 변화가 생겼어요. 뭔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뭐 수급도 보게 되면 최근 개인들만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쉬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강한 상승이 이렇게 한 차례 나오면은 이제 보세요. 여기서도 2,500에서 쭉 올라갔어요. 대통령 이제 선거 끝나고 올라가고 21선 조정받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부터 안 움직이죠. 두 달 동안 한 달 반 동안 안 움직였습니다. 거의 두 달 동안 안 움직였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랠리가 나오는데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21선 찍고 올라가고 그러면은 꼭대기예요. 네. 보통 이제 21선 찍고 추가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꼭대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게 되면은 올라갔다가 21선 찍고 또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죠. 그러면서 두 달 정도 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랠리를 보여주는데 또 공교롭게도 21선을 닿아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21선을 두 번이나 닿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약간 다른 모습인데 일단은 지금 요 구간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출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시장이 건강하고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서 하게 된다라면은 이 시장이 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시장이 생각보다 재미없을 수가 있고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은 뭐 움직임이 없으면은 종목들도 움직임이 없느냐? 아니죠. 요런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보이고 지지부진하게 된다라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섹터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대신에 뭐 코스닥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뭐 여기서는 뭐 적극적으로 뭔가를 사서 뭐 하자 뭐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고점도 두 번 찍은 그런 상황이라서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나마 수익 내실 분들은 아까 보셨던 그런 섹터 내 종목들을 이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기존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건들지 마시라. 그거는 이제 보유자 영역이다. 보유자가 여차여차하면 이제 팔 준비를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쪽은 이제 건드리지 마시고 장중에 이제 많이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략을 하시는 분들 다음 날도 올라갈 거야 생각하시고 공략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이제 재수없으면 진짜 크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지부진했거나 많이 빠진 종목을 사세요. 예, 그게 낫습니다.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막 5% 올라갔다가 5% 급락이 나오는 막 그런 시장이 자주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어긋나면은 10% 20% 손실 금방 납니다. 반대로 잘하면은 10% 20%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인데 그거를 일일이 내가 어떻게 다 맞춰요. 이게 이제 확률은 50%인데 이 50%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게 50%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개인들의 실력이라던가 매매 스타일 이런 거에 따라서 2대 8인 사람도 있고 3대 7인 사람도 있고 5대 5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확률이 점점 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매수를 한다거나 많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매도를 한다거나 이거는 지금 장에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반대로 하세요.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수를 하지 마세요. 예, 매수를 하지 마시고 관망하시고 뭐 빠지는 데 베팅을 하는 게 있다라면은 오히려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고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예, 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실 생각을 하세요. 예,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선 결과가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애매모호한 이제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내일 뭐 시장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은 뭐 약간은 뭐 경계를 해도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은 내가 무리해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해도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은 시장이야. 안 올라가요, 종목이. 예.
보시면은 대부분 아침에 30분, 1시간 동안 올라갔다가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쭉 빠지는 종목이 대다수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시장도 재미없고 중간에 뭐 해봐야 손실만 나고 특히나 아침에 막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몰렸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좀 유의하자.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장, 뭔가 이제 뭐 꺼림직한 게 있다거나 경계를 하는 거나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NXT 거래에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야, 나스닥이 저렇게 올랐는데 왜 NXT 거래가 이렇게 한산하지? 오르는 종목이 왜 이렇게 없지? 왜 애들이 쭉 빠지지? 그거부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지금 시장이 끝나고 뭐 본격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시되 보유자 영역. 그러니까는 뭐 저 아래서부터 수익 난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뭐 더 보셔도 되고 그런 상황인데 신규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장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종목을 고르실 분들은 뭐 내수주나 소비주 쪽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쪽에 손이 안 간다라는 분들은 뭐 오늘 좀 애매모호하게 끝났는데 혹여나 내일 뭐 많이 빠진다. 예, 그러면은 많이 빠지는 날 종가 부분에 조금씩 매수가 들어가시는 게 이제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도 성과가 안 나오는 그런 시장을 오늘 발견을 했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뭐 관망하면서 유의하면서 그리고 또 명절 앞 시즌에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내일 매도를 해야지 명절 전에 현금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경계감도 있고 전통적으로 명절 전에는 시장이 재미없던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굳이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고생하셨고 좀 어려웠던 뭐 그런 시장인데, 근데 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시장이 진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흐름 뭐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런 하락은 뭐 하락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늘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떤 분들은 좀 괜찮았을 수 있는데, 대다수가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유의하시고 뭐 명절도 앞에 두고 있고 그리고 또 만기일도 앞에 두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미없을 수 있다. 예, 굳이 이제 막 접근을 하겠다 그러면은 목요일 장 끝나는 시점이나 금요일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명절에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빠질 수도 있고, 뭐, 오를 수도 있고,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뭔가 안 좋은 게 나올 것보다는 좋은 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장이 되면은 그래도 주식을 들고 가는 쪽이나 사시는 쪽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3일 동안 미국 시장이 많이 오른다라면은 우리나라 또 시작하자마자 막 갭 띄우고 그러거든요. 근데 매수 미리 못하면은 대응이 안 돼요. 예, 이미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들어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도 불안하시다. 그러면은 뭐 안 하셔도 되고 조금만 들어가셔도 되고 그건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고생하셨고요. 뭐 내일도 뭐 이런 흐름이 나올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